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이 이막 알베르토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1일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노령연금을 일부만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종류의 연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따라서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은 같은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은 은퇴 후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처음에는 현행 법정 정년에 맞춰 만 60세로 정했다가 198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5년마다 1년씩 늦춰서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최종적으로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2014년 현재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3세입니다. 그렇다면 노령연금은 이렇게 정해진 연령에만 받아야 하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수급자가 처한 사회 경제적 상황에 맞춰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를 조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먼저 조기 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되기 전에 미리 1년에서 5년 앞당겨 받는 제도인데요.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서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까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생활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서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2023년 85만 명이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했고 올해는 1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며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실직, 사업부진,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을 조기에 신청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현행 63세부터 받게 되어 있는 국민연금 중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인데요. 예를 들어 현재는 만 63세의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을 100만원 받게 될 사람이 3년을 앞당겨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면 1년에 6%씩 18% 감액된 82만원을 평생 받을 수 있었지만 만일 50%만 3년 조기 신청하고 나머지 50%는 63세의 원래대로 받게 된다면 60세부터 50만원에서 18%, 즉 9만원 감액된 41만원을 받게 되고 63세부터는 나머지 50%인 50만원을 합친 91만원을 평생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조기 노령연금을 1년에서 5년까지 당겨받는 기간만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선 방안이 시행된다면 당겨받는 비율까지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노후 준비가 부족한 어르신들께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의 조기 수령에 대해 설명드린 김에 국민연금을 늦춰받는 연기 노령연금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면 연기 노령연금은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을 늦춰서 받는 제도인데요. 연기한 1개월마다 0.6%씩 이자를 가산해서 연 7.2%, 최대 5년 36%의 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더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일 노령연금액이 만 63세에 100만원일 경우 5년 연기연금을 신청한다면 5년 후인 만 68세부터 사망 시까지 36만원 늘어난
136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에 발표되진 않았지만 연기연금도 조기연금처럼 일부만 늦춰서 받는 방안이 검토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노령연금을 연기하면 혜택이 크기 때문에 연기연금을 신청한 어르신들이 해마다 늘어서 2021년 기준 연기연금 수령자는 7만 8천 명으로 한 해 사이에 33% 증가했고 월평균 연기연금액도 98만 6천 원이었습니다. 2024년 현재 일반적인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이 62만 원 정도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연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기연금은 불리하고 연기연금은 유리하기만 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먼저 조기연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수급 연령보다 5년 먼저 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매년 6%씩 30%의 연금이 깎이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국민연금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높아져서 기초연금 수급이 간당간당한 어르신들께는 조기연금 신청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서 감액하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의 기준 금액은 원래 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 100만 원을 받을 분이 5년 조기연금을 신청해서 노령연금이 70만 원으로 줄어들어도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7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은 기초연금 계산 시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에 가장 불리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탈락을 걱정하는 어르신들께서는 조기연금 신청으로 기초연금의 소득평가액을 줄이는 방법도 검토해 보실 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인 합산소득 2천만 원이 간당간당한 어르신들께서는 조기 노령연금으로 연금소득을 줄이는 것도 신중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피부양자의 합산소득 계산 시 기본공제 없이 100% 반영되므로 가장 불리하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면 한 달에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내실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심사에 있어 모든 소득과 재산은 부부 각각 적용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기연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노령연금을 5년 늦게 받게 되면 평생 36%를 더 받게 된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국민연금이 늘어서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100만 원 받으실 분이 연기연금으로 136만 원을 받게 된다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민연금 연계 감액에는 100만 원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를 계산하는 소득평가액에는 136만 원을 기준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가능성은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한다면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36만 원 더 받는 것보다 내 돈 한 푼 내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요? 2024년 현재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때문에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들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 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